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은 말합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다 가지고 가야 될 총 수익 1조 원 중에서 5,500억을 자기가 갈취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라고.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화천대유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는 용역 업무를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역 수수료도 안 되는 비용을 받아서 당군 일의 최대 개발 이익금 환수라고 떠들썩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은 정말 모르고 한 거면 무식이고 알고 하면 범죄입니다. 이 화천대유는 사실상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는 법인 자본금이 10억 이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전문 인력들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랬습니다. 근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든 AMC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AMC는 자본금이 70억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규정을 안 받고 그냥 이 PFV를 움직여 나가는 PFV가 하나의 큰 배라고 하면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선장 역할을 만든 게 AM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래서 이 화천대유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앱들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꼬르 성남시죠. 이꼬르 이때 당시는 이재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여기다가 51%를 출자합니다. 50% 플러스 한 주 51%를 출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를 출자하게 되면 공기업이 됩니다. 이 공공기관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PFV는 5% 이상의 금융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약 43% 정도가 금융지분이 들어왔고 나머지 6%, 7% 정도를 화천대유가 천화동인과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조가 아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43%의 구조를 짜고 있는 SK라든지 이러한 투자금융회사는 아마도 이 회사도 서로 들어오려고 한 거 골랐을 거예요. 아니면 아는 금융회사를 딱 찍어가지고 야 이렇게 들어와라 하든지. 이 성남앱들은 자본금 5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여기다가 3억 5천을 투자한 것입니다. 3억 5천의 지분이 7%예요. 자, 이 3억 5천의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실제로 여기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거 그냥 갔다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성남앱들은 앞으로 돈을 뭐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대장지구에 일어나는 30만 평의 토지 수용비를 이 성남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린벨트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성남시와 모든 기초적인 인허가 관계 일을 하고 로비비가 들어가고 기초비가 들어가는 비용도 성남앱들이 돼야 됩니다. 이 대장지구 30만 평을 수용하기 위한 비용이 저는 한 1조 정도로 추산했는데 왜냐하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9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수용비가 6천억 밖에 들지 않았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확한 정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는 전체적으로 1조 내지 6천억에 달하는 대장지구의 토지 보상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보상하고 나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 비용도 화천대유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는 2, 3조 정도를 이 화천대유가 만들어야 되는데 야 그런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어디 가선가 조달을 했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몇 천억의 돈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린벨트인 논밭 임야가 풀어져서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풀어지면 이 전체적인 토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대장지구 30만 평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이 30만 평을 개발하면 대개 약 3분의 1 정도는 간보율로 날아갑니다. 여기에 도로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가지 SOC 시설이 필요하니까 약 30% 정도는 간보로 날아가요. 그럼 30만 평에서 20만 평만 남죠. 20만 평만 남는데 여기에 개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주로 대략 잡아서 토지 보상비의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조 들어갔다 그러면 3천억, 6천억 들어갔다 그러면 2천억 이 정도 들어갑니다. 3분의 1이 날아가고 2천억 정도가 개발비로 들어가고 나면 남는 주거지 2종, 3종 공동주택지역,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남는 게 20만 평입니다. 이 20만 평은 최하 평균 가격으로 따졌을 때 평균 4천만 원 언저리입니다. 자, 3천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만 평 3천, 2, 3은 6조입니다. 3천만 원만 잡아도 6조고 4천만 원 잡으면 8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보상비 얼마 나갔어요? 1조 나갔어요. 개발비 얼마 들어갔어요? 3천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서 남는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4조, 5조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영개발을 했더라면 자, 토지 보상비 플러스 개발비용 플러스 요것이 이 토지에 적용되는 공공택지 원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LH가 했더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택지를 분양해야 됩니다. 임대주택도 짓고 공공주택도 짓고 민영주택은 분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익은 한 400억, 500억 정도 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민영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면 서민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은 이재명이는 이 LH 사업을 포기하고 LH 자리에 성남의 뜰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딸려져 있던 떨거지들, 남욱이니 뭐니 하는 기타 나오는 이 멤버들이 다 이 LH하고 같이 사업하려고 설치된 브로커들이에요. 변호사지만 법조 양아치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쓰고 이 LH 자리에 성남의 뜰을 집어넣고 하천대유가 이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택지 수용은 공공방식으로 전체를 수용했어요. 분양은 민간 방식으로. 그러면 여기 택지 수용가, 택지 개발 비용 플러스 이익을 산정한 택지 그 분양 가격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가대로 감정평가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SK도 들어오고 대우도 들어오고 현대 힐스테이트도 들어오고 이러한 지역이 된다면 여기는 평당 분양가가 최하 3천만 원 가니까 엄청난 차액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 보도에 나는 걸 보면 여기 서판교 터널을 뚫고 요 넘어는 요 남서울 CC가 있습니다. 남서울 CC 들어가는 길에 식품연구원이 있었어요. 식품연구원 자리가 자연녹지였습니다. 이 자연녹지를 또 성남시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고 용적률 400%를 줌으로써 또 여기에서 무슨 또 돈을 3천억을 받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개발법상 또 도시개발 지역 내에 주거지역의 종상향을 하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2종 이상 상승시키지 못합니다. 자연녹지 같으면 1종. 그런데 자연녹지를 획가닥 변경시켜서 2종이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간다? 이거는 대단히 특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부 체납을 그들에게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에 대해서 최소한 30% 이상 요구하는 것이 기부채납입니다.